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마감 백전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단합니다. 이 코스피 5천으로 가는 여정, 오늘 장중에는 흔들리는 흐름을 보여줬으나 확실히 견조한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이 시간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고 이제 다시 한번 5천을 향해 달려가는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달렸던 만큼의 피로감이 있었을 테지만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은 1%가 넘어가는 약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굳건하다는 건 확실히 시장의 체력이 확인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또 이번 주에 코스피 5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일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2시에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보합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오늘 낙폭을 확대하면서 재차 4,800선까지 후퇴를 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으나 다시 한번 이 오후장 넘어가는 구간에서부터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어느새 0.35%의 상승 보여주면서 4,921포인트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쓰면서 오늘 코스피는 문 닫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강합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드디어 코스피 키 맞추기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인데요. 코스닥은 현재 1.5%의 강세로 983포인트까지 현재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확인해 볼 텐데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지라 외국인들의 컴백이 여전히 요원합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2,400억 원에 팔자, 기관도 3,800억 원의 동반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장중에 이 매도 강도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개인들이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은 팔자, 선물 시장으로도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1조 넘는 팔자를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그 매도 강도가 줄어들면서 7,800억 원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또 한 번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 체크되고 있고요. 확실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쉬고 있습니다. 자, 시총 종목들 살펴보실게요. 삼성과 SK하이닉스 오늘 지속적인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2%가 넘어가는 약세도 나왔으나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강보합 수준까지도 장중에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었는데요. 현재는 1%가량의 약세고요. 14만 7천 원 선, 75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50만 원도 돌파가 됐습니다. 현재 이 TP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4만 원까지 오늘 아침에 또 한 번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오늘장에선 장중에 쉬어가는 흐름 보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0.6%의 상승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장중만 변동성이 굉장히 장중만에도 컸었기 때문에 현대차 따라서 오늘 로봇주들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체크되고요. 2차 전지단이 양호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의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실까요? 확실히 오늘 조방원 안에서 대형주들은 쉬어가는데요. 특히나 오후장 들어가면서부터 픽을 받은 섹터는 원전 되겠습니다. 중소형 원전주들의 불이 붙었습니다. 보성파워텍 장중에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요. 우진엔텍, G2파워 같은 종목들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원전의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장중에 약세였다가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추면서 현재는 0.73%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경신한 자리에서 오늘은 쉬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한 그 우주항공 모멘텀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항공주 그리고 방산주 오늘장에서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쉬는 자리 그리고 기아도 오늘 현대차 따라서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장중에는 신고가, 현재는 어느 정도 2%가량의 약세로 분위기를 반납한 흐름입니다. 코스닥 보실까요? 오늘 확실히 코스닥의 종목들이 좋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최근에 많이 쉬었었는데 오늘 반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50만 원 위로 재차 올라섰네요. 그리고 ABL바이오가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상승이 유지가
견조하게 되고 있는데요. 4.7%의 강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3%, 4%의 강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을 했었다가 재차 지금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8%의 강세로 53만 원 선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 좋습니다. HLB가 현재 강보합 수준이고요. 리가캠바이오 1%, 펩트론도 2%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체력이 견조한데요. 코스피 5천 이번 주 안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들어갈수록 시장의 강세가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빨간불을 밝게 또 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새로운 다크호스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들이 전 섹터로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다는 점이 또 양호해 보이죠. 오늘 상승 종목도 월등하고요.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도 오늘의 전략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화요일 시장 강호진 전문가님부터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오후장에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다만 이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대형주보다는 오늘은 중소형주 쪽으로 시급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그리고 조선보다는 코스닥 안에 있는 섹터들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 진단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 목전을 앞두고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코스피 5천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오늘 시장만을 좀 두고 보자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제 키 맞추기 장세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 시장의 흐름을 좀 봤을 때 큰 틀은 이제 코스피가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대장주들을 좀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중소형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마가 굉장히 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이끌었었던 반도체나 혹은 로봇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원전, 결국에는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특징주로도 좀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전에 이미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서야 코스닥 종목군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섹터 로테이션을 맞추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코스피 대장주를 주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주도주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코스닥 중소형 종목군들을 매매하기도 훨씬 쉬워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0.4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4,9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5,000까지는 한 70포인트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도달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대외 노이즈들이 지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굳건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역시나 눌림에 좀 재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달려줘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들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원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원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상 전력 경매 도입 추구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 도입이 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데이터 센터 결국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는 빅테크들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역시나 조금 더 투심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전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또 특히나 이제 미 정부 자체에서도 원전 기업에 대해서, 자금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SMR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SMR 투입에 4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 정부에서는 이 전력난에 대한 부분을 원전으로 좀 해결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발 빅사이클 수혜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좀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설계 중심으로 했고 건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중국과 러시아가 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자체만으로 두고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선택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지정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우리 원전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목표가 10만 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 올해 목표 수주액 같은 경우에도 15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수주 잔고가 지금 20조 원을 달성을 한 상태인데,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쌓여있는 수주 잔고들이 이제 서서히 매출로 인식이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원전 이용률을 이제 89%까지 높이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신규 원전 추진 계획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원전주들을 조금 더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국발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책 변화도 좀 발생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이제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메타가 원전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원전주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SMR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전 기업과의 협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뭐 뉴스케일이라든지 엑스에너지, 뭐 테라파워 이런 주요 SMR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요 부품들이라든지 주 기기들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듈과 주 기기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출 인식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연됐었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이제 현실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SMR뿐만이 아니라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시너지가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원전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에 대한 수익도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LNG 사용의 확대를 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또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 대형 원전을 건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들이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원으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이 가스터빈이 채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하나둘씩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기술이라든지 수산 인더스트리, 그리고 오늘은 우진엔텍, 이런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추천을 해드려가지고, 크게 수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자, 같은 원전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또 추가적으로 매매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공유방 통해서 다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원전 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원전 그리고 가스터빈의 투트랙 전략 가지고 있다는 점 가져가 보시고요. 목표 주가 10만 원 바라보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전 후발주자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셨던 종목들 다 너무 잘 가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HL만도랑 ALS 오토메이션인데요. 오늘 로봇주가 쉬어가면서 오늘은 다소 눌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기회일까요? 네,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변모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만 좀 부각을 받았지만 이제는 로봇용 액추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다시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HL만도가 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 혹은 감속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시총이 지금 1조 원에서 4조 원까지 몸집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근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제 시총 3조예요. 그래서 이미 실적이 어나더 레벨인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부분 혹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멀티플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자리를 보시게 되면 또 4%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6만 원에서 지금 현재가 사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재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3조 그리고 이제 PBR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1.2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밸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모아가시게 된다라면은 HL만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만도 현재가에서 6만 원 정도 안에서 매수가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종목들 많이 주시거든요. 좋은 종목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자, 오늘은 한전 KPS 주셨습니다. 이 종목을 집중해 봐야 하는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한전 KPS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원전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들까지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 역시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한국전력 산하의 이 발전 설비 정비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 프로젝트로서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원전을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던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원전 정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도
멈춰있던 원전들을 재가동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정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다가 이제 막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거의 반년 넘게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자, 어제 오늘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서 본격적으로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뒤따라갈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전 KPS 역시 신고가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이렇게 장기 차트로 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전 고점 구간까지 다 올라와 있는 자리거든요.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돌파 매매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완벽하게 소화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66,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면은 제가 공유방 통해서 목표가 상향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으로는 손절가 5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전 KPS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시장 오늘은 바로 원전인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갔죠. 이에 대한 같은 결을 가져가 볼 수 있는 한전 KPS 말씀 주셨고요. 장기 박스권 상향 돌파 자리라고 하니까 현재 시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 66,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52,500원 주셨습니다. 한전 KPS 가져가실 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이 주셨던 종목 주시자마자 바로 올랐습니다. 10%의 수익률을 일주일 내에 보여주셨는데요. 좀 더 길게 가져가면 더 큰 수익률 보여줄 수가 있겠죠. 화면 하단에는 QR코드 찍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전영욱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대단하네요.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을 다 꺾어내고 지금 양전 성공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코스닥 1000개, 1100개 정도 올라왔을 때 코스피에 대한 이제 자금 유입이 코스닥으로 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정도가 1.7% 상승해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물려있던 그런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유입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전에 화면을 함께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950포인트를 뚫어줬을 때 코스피에 대한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2023년에 대한 그 매물을 한 번 더 소화했을 때 강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하게 흘러갔을 때 이제 이번 주에 1000개 이상의 상승 종목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로봇을 언급드린 게 아니었어요. 로봇은 이제 안 갔던 종목에 대해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방산 쪽과 연결되는 쪽.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오전에서도 비츠로테크라던가 아니면은 퍼스텍 언급드렸었죠. 그래서 파이로프로도 언급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또 모아가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계좌가 또 안전하고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확인되고 있고 저는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더 바라봐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가 하락하는 건 아무래도 5,000포인트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미국과 유럽에 대한 갈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유럽계에 대한 자금이 좀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근데 반면에 좀 고점을 넘기면서 250포인트 소화해내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증시 자금 동향도 보면은 고객 예탁금 증가 추이도 꽤나 괜찮고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쪽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행들 예금도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 개인 계좌에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해주고 이자까지 받으면서 이제 차익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 예금, 그러니까 돈을 맡기고 찾기 쉽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찾아서 이제 주식으로 가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좀 중소형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2차 전지도 꽤나 잘 올라와주고 있지만 로봇에 대한 일부 이제 매물이 좀 나와주고 주변주로 퍼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도 어쨌든 뭐 방산 쪽으로 그린란드 이슈 측면에서도 방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일단 2차 전지도 좀 봐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올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하고 있고 5,000포인트 부근에 다와 갈수록 결국 코스닥 쪽으로 유입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은 측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이제 코스닥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 이상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올라와줬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들고 가야 되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또 들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습니다. 드디어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시작이 된 걸까요? 나흘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5,000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코스닥을 봐야 된다 강조를 주고 계시네요. 자, 특징 섹터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어느 정도 예고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섹터 어딜까요? 저는 2차 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국장을 바라볼 때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는 이제 거의 나올 게 다 나왔다, 이제 거의 나올 게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 뭐 포드 이슈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에 대한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이제 무디스에서 데이터 센터 캐펙스 3조 달러 전망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이제 트럼프 관세 발언 일어나고 있고 그린란드 사태라던가 이런 대외적인 악재도 불구하고 좀 견고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 말씀드릴 때도 결국에서는 뭐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들어왔을 때 2차 전지나 제약으로도 좀 유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이제 로봇주에 대한 매물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뭐 5,000피 저는 간다고 보고 있어요. 로봇에 대해서도 반등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금에 대해서 분산이 됐을 때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됐을 때는 대학이나 2차 전지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4,900포인트 돌파해주고 전략을 좀 옮겨가는 걸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이슈는 뭐냐면 AI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방산주로도 번지고 로봇으로도 많이 번졌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단계를 넘어가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런 이제 실질적인 물리적 형태로 구현되는 그런 기술주에 대한 수급이 많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또 쏘아 올린 게 현대자동차였고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현대그룹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이 시장에서 또 지수를 강력하게 견인하고 그 코스피에 대한 자금 분산이 코스닥으로 갔을 때 결국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안 갔던 그런 주도주 게다가 지금 코스닥 쪽으로 유입 들어오고 있고 은행에 대한 상황까지 생각해서 예금이 제일 만만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시로 우리가 자금이 쏠려갔을 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로봇주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것들에 대한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악재에 대해서 나올 게 다 나온 2차 전지나 제약으로도 한 번은 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하고 로봇 거쳐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유입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런 이제 뭐 자원 개발이나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순환매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섹터에 대한 급등이 좀 부담스럽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바이오나 전고체 배터리 분야로 좀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2차 전지 말씀 주셨는데요. 드디어 코스닥의 장세가 시작됐다면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자, 이 안에서의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전고체 쪽.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계속 뭐 나 혼자 짬상이라던가 아니면 여의도 승부사에서도 이제 추천주로 나갔었죠. 이제 12월 달에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AS를 한번 드렸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있어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일단 뭐 이전에 2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차트에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기준봉은 계속 형성을 했어요. 일단 3파까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4파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실제 스튜디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준봉 형성하고 시각게 주지 않고 기준봉 형성하고 시각게 주지 않고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악재 반영하면서 가졌죠. 또 오늘 추가 급등이 있었는데 이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황화리튬입니다. 결국에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 황화리튬이죠. 그래서 제가 2차 뭐 로봇주 말씀드릴 때 2차 전지라는 것은 로봇에서도 쓰이지 결국 뭐 자동차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황화리튬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서는 지금 전기차,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저장장치 ESS라고 하죠. 그런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
저는 황화리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고체 배터리들 구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또 황화리튬이고, 이 황화리튬은 이제 고체 전해질의 기본 재료거든요. 그래서 높은 순도하고 안정성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가 되게 까다롭고 양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다 확보했던 게 이 회사가 20년 동안 황화 이제 수소 정제를 생산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황화리튬 생산 기술을 빠르게 확보를 했죠. 그런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또 상한가 가졌죠.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하지만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국에서 테스트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매출 현실화 기대감이 붙어준다면 저는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산업은 일단은 이제 화학 소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양산에 앞서서 이제 오랜 기간의 이제 품질 테스트 과정을 또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의 안정성 그리고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객사가 굉장히 좀 노하우가 깊은 그런 회사를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실적에 찍혀준다 하면은 저는 여전히 좀 홀딩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차 전지 안에서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콕 집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AS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이 대박이네요. 벌써 한 주 만에 수익이 나란히 40%를 넘긴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한국 무브넥스 지난주 화요일에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11% 급등했고 40% 이상의 수익 중이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그린광학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 직행해서요. 지금 상한가 풀리지 않고 안착에 제대로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어떤 AS 챙겨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한국 무브넥스가 오늘 일단은 1차적으로 매도 신호와 함께 이제 또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브넥스도 이전에 기존봉 형성하고 나서 제가 이제 뭐 로봇주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급등주 미리 잡기라고 해가지고 급등주 한번 미리 잡아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무브넥스는 좀 끝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의 기준봉을 한 번 더 형성을 했고 여기서 추가 급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갭 상승에서 시작해서 이 갭은 메꾸고 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온전하게 메꾸진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료 정보방에서도 호가창 부딪힐 때 가장 중요한 게 2,500원 다음에 5,000원 다음에 7,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 고가가 7,530원까지 갔었어요. 여기서 이제 7,500원 부분에서 한번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전에도 강조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이제 2차적으로 반등을 줬을 때, 순환매 속에서 반등을 줬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린광학이었죠. 그린광학도 오늘 상한가 가졌습니다. 급등주 미리 잡았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급등주 미리 잡기로 한 2, 3일 전에, 저번 주에 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상 이제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 섹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엮이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방산 쪽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급등주 미리 잡을 수 있으니까 우주항공 관련해서 급등주 미리 잡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초정밀 광학 시스템, 이름 말 그대로 그린 광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라던가 아니면 우주항공으로도 엮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 쪽으로 그린란드 이슈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오늘 상한가 충분했다. 그린 광학이 끝이냐? 그린 광학도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의한 매물은 좀 나올 수 있으나 여전히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홀딩 혹은 이제 다시 재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 무브넥스 그리고 그린광학으로 우리 한 주 만에 40%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AS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는 어떤 종목이 나올지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영욱 전문가의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받았는데 확실히 2차 전지 오늘 강조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그린 광학이라던가 한국 무브넥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또 쌓아가야지 이 시장에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잡으실 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 그냥 여러분들 잡아가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포스코 퓨처엠 지금 현대자동차가 쏘아 올린 휴머노이드 이런 휴머노이드용 고출력 배터리에서 이제 차세대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개발을 가속하고 있는 회사도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시장에서 옛날에 받쳐져 올라온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그린란드 이슈도 좀 더해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린란드가 또 세계 최대 수준의 히토류를 매장량을 보유한 지역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이제 대체 공급원으로 이제 그린란드 중요한 지역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뭐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히토류, 우라늄 이런 이제 자원 확보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 지배력도 확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린란드 현지 주민에게 뭐 경제적인 보상이나 인프라 투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슈도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5년 상반기 이제 GM 공장 셧다운에 대한 이제 전방 수요 위축으로 이제 매출 공백이 생기면서 컨센서스 조정은 됐습니다. 근데 26년 가동률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죠. 그런 이제 레깅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순이익 성장률 긍정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극재 판가는 리튬 가격에 좀 연동이 되죠. 그래서 25년 하반기부터 리튬 가격 하반 경직성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6년부터 원가보다 판가가 낮은 현상, 역레깅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안정적인 스프레드 확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현저히 지금이 저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종목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잡아가야 될 텐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전략도 이제 무료 정보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정보방 들어오면 포스코 퓨처엠 더불어서 다른 이제 급등주 미리 잡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제 현재가 이하로 매수해주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49,700원, 손절가는 18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우리 포스코 퓨처엠 받았습니다. 목표가 249,000원, 손절가 187,000원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과 함께 오늘 보셨죠? 한 주 만에 40% 이상의 수익이 두 종목 안에서 났습니다. 추가적인 급등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우리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도 두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한전 KPS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화요일에 마감 준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오늘 장은 좀 쉬어가나 싶었었는데 이게 웬걸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오늘 한 4,900선 위에서 안착하면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장 초반의 분위기는 조정의 분위기가 좀 확실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돌리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최근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것이 이제 그 외국인들의 기관의 매수세,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기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매도 규모가 줄고 있고요. 결국 지금 시장이 뭔가 어떤 이런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좀 오히려 확대가 되고 강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뭔가 조정이 나오면 사겠다라는. 그러니까 상승 필요감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좀 표출을 했는데 뭔가 지금 기다리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는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장중 조정 정도로 그치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지수 영역에서는 언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점 매수가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반도체가 오늘 좀 쉬어가고 또 이제 최근에 달렸던 로봇주들이 좀 쉬어가고 뭐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뭐 우주항공주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고 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전의 급등이에요. 네. 저 한전이 이렇게 하루에 18% 오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뭐 최근에 현대차도 그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대형주들 굉장히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거운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종목들을 끌어당기는 유동성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의 양상이 나오더라도
그 언제든지 시장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게 제가 좀 하나 우려하는 것은 네. 조정이 나올 땐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을 억지로 자꾸 돌리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억지로 돌리는 흐름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조정은 그 이렇게 이제 상승장에서 굉장히 그 건강한 하나의 이제 그 쉬어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쉬어감이 물론 오늘도 사실은 뭐 장중에 이제 변동성은 좀 강하게 나타났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저는 한 단계 레벨업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대표님 지금 이렇게 오늘장에서 사실 지금은 다 말아 올렸습니다만 장중에 눌렸을 때 만약에 뭐 잘 가는 섹터를 내가 담고 있었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도 됐었겠어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저는 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저는 대응이 그렇게 지금은 오늘 시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아마도 향후에는 어떤 뭐 어느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일방적인 쏠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수급의 확산이라든가 분산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물론 이제 주도주를 강하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조금 그 포트를 분산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 뭔가 이제 그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와 더불어서 여기다가 뭐 시클리컬 업종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소비재라든가 이런 쪽도 좀 담아보고 상대적으로 이제는 저평가 종목들 찾아 나서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미국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좀 그렇거든요. 우리 시장도 이제 근데 오늘의 어떤 이러한 그 좀 지수의 쉬어감과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상승이 과연 연속성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시장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탄탄하고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오늘 만약에 좀 쉬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일부터는 또 대형주들만 갈 수 이상 뭐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른다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의 자리는 조금 그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정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지금 원체 시장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조정을 좀 두려워하는 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현대차가 프리마켓에서 50만 원 갔다가 좀 밀렸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오늘 로봇주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됐었던데 우리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지금 자리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지 점검해 사실 볼게요. 오늘도 로봇주가 다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오늘 또 종목은 두산 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로봇주들의 흐름은 그 업종 안에서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로봇 섹터가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인 섹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어떤 그 재료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새롭게 로봇 사업을 진출한다든가 로봇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은 시장에서 좀 속된 편으로 끌어올린 이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떤 대장주의 흐름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어떤 로봇 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들, 이번에 당장 뭐 CES 관련된 이슈들, 또 향후에 대기업들의 어떤 그 로보틱스에 대한 그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재료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데, 다만 이번에 이제 상승 과정에서 다소의,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무차별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이제 그 차별화의 양상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로봇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뭐 다 같이 오르는 국면이 아니고 조금 이제 차별화의 양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어느 쪽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저는 근본적으로 현대차의 밸류체인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현대차가 거의 로보틱스 산업의 중심이 돼버렸고, 오늘 뭐 말씀하셨다시피 프리마켓에서 50만 원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존에 이제 굉장히 그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30만 원 돌파 이후에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밸류체인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산업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부터는 로봇주도 사실 지금까지는 로봇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로봇주에 대한 그 관심에서 실적 부분은 다소 좀
그 뒤로 밀어놓은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목을 맞췄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실적 기반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기존의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로봇 밸류체인으로 진입하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능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로봇주를 보는 시각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면서 이런 요인들에서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님과 로봇 섹터 점검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동일하십니다. 결국에 실적이 나오는 그 기업들을 추려봐야 되겠고 현대차, 밸류체인에 있는 그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뭐 이제 많이 올랐지만은 실적의 대표주는 결국은 이제 SPG 같은 종목이 있을 것 같고. 감속기요. 그렇죠. 이제 SPG는 뭐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가장 대장주였어요. 네. 근데 SPG는 실적이 꾸준하게 낮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결국 현대차 밸류체인 내에서는 뭐 HL 만도라든가 SL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실적이 나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들이 만약에 이제 로봇의 밸류체인, 로봇의 어떤 그런 그 밸류까지 추가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종목의 선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더불어서 우리 로봇 섹터까지 점검 나서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가 로봇과도 이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네. 또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이제 코스피 키 맞추기 하려는 움직임이 네. 두드러져서 2차 전지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코스닥 지수가 뭔가 기지개를 켜고 올라오려면은 올라와야 되는 건 바이오하고 2차 전지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시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늘의 2차 전지 상승은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봇 쪽과의 연관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로봇이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노이드가 끊김없이 제대로 이제 동작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그 성능이 좋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 뭐 지금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금 4시간밖에 안 된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의 기준을 수용시키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뭔가 시장에서의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차전지는 뭐 이런 단편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악재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 국면에서 전기차 시장의 부진이라든가 또 이제 그리고 뭐 대형 계약의 해지라든가 뭐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흔들렸는데 네. 이제 이러한 악재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좀 뭔가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좀 이제 맷집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분명히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아시겠지만은 2차전지 셀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 실적은 여전히 이번에 안 좋을 거예요.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잘 방어했지만 이번 분위기는 아마도 방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실적까지 안 좋으면 오히려 거기가 이제 모든 악재들은 다 나왔구나라고 네. 오히려 시장은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ESS 시장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이제 ESS가 전기차 시장의 둔화를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대체제의 역할이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2차전지 내에서 두 번째 성장축이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늘어나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쪽 ESS의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에너지 시장의 그 급성장과 함께 ESS 시장도 동반해서 이제 그 커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ESS 시장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리튬이 6개월 사이에 110% 올랐거든요. 네. 코발트는 7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뭐 양극재 수출 판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악재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을 때 호재들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가 반등의 모멘텀은 새로운 호재가 아니고
지금 이미 알려진 악재들이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아직까지는 악재를 통과하는 구간입니다만은 시장은 항상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뭐 대표주 중심으로 저는 계속해서 저점 매수는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로봇이 얽혀 있는데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이제 막 거론이 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ESS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주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 말씀 주셨잖아요, 대표님. 네. 그러면 결국 ESS의 대장은 LG엔솔, 뭐 삼성 SDI가 될 것 같은데 그 두 종목으로 우리 포트 전략을 짜볼까요? 뭐 거기다가 이제 리튬. 최근에 좀 움직이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워낙 그 밑에 중소형주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사실 중소형주보다 이렇게 대형주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항상 지난번 반등에서도 이렇게 이제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이 지금은 좀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 여러분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산 섹터도 점검을 받아봐야 될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연일 불거지면서 방산주가 부각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방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대응이 맞을지도 궁금하고 사실 방산과 우주항공이 제대로 짝꿍이잖아요. 우주항공 섹터가 가니 방산이 가는 것도 같고 지금 어떤 전략 취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또 네. 방산주가 꺾인다. 꺾이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사실 진영학적 리스크라는 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이번에 당장 몇 개 더 뭐 미국과 나왔죠? 베네수엘라 네. 또 이제 그린란드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 각지에서의 어떤 진영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야 근본적으로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방 예산이 증액 기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내년에 이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지금 했었고 이거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고 미국의 국방 예산이 증액한다라는 거는 각국의 군비 확장도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군사 비용의 확장은 방산주 전반의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방산주들의 위치는 어디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한 선호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합리적인 가격에 칼같이 지키는 시간.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 방산주의 지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한 선호도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런 현지화를 통한 어떤 모멘텀까지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럽에 거점을 마련하고 폴란드 같은데 또 남미 쪽에 뭐 페루에다 거점을 마련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변 국가로 점점 현지화시키는 전략 이런 것까지도 지금 방산업체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방산주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시각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방산주 내에서는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의 시각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중소형주들이 뭐 일회성의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의 어떤 글로벌 그 상황이 우리나라 이런 대표적인 방산주들의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우주항공과의 연계는 계속해서 아마 올해의 가장 중요한 방산주의 상승 요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주항공이 계속해서 각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케이스지만은 뭔가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달 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뭐 화성 탐사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뭐 저궤도 인공위성이라든가 이런 이슈들 여기에다 뭐 스페이스X의 IPO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또 그 방산주들이 우주항공과 엮여 있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는 결국 방산의 새로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부분이 아닌지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최근에 기름을 부었죠.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이 모멘텀이 맞물리기 때문에 방산주 살펴보자. 그런데 대형주에 집중을 해보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지금 이 시간에 알테오젠이 네. 장중에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조금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6%의 하락이 나왔고 네. GSK 자회사 테사로와 2억 8,500만 달러의 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이거 순간에 세론으로 작용이 된 건가요? 세론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조 단위의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그 뉘앙스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발표한 걸 보니까 4,2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가 조 이상이었는데 4,200억의 계약이라는 거는 시장한테는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계약입니다. 예. 뭐 계약이 어떤 향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계약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주에 예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음 주 중에 계약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게 조 단위 이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4,200억짜리 계약이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지금 실망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좀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알테오젠이 오늘 50만 원 부근 그러니까 위로 안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밀렸잖아요. 네. 48만 원 선으로 후퇴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지금 조정 시 매수라고 하기엔 좀 빠르죠. 빠르죠. 지켜볼까요? 이제부터는 뭘 봐야 되냐면은 사실 지금 지금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뭔가 진행 중인 것들이 여러 건 복수의 그 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계약이 지금 일단은 좀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그렇다면 릴레이 계약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돼. 만약에 후속 계약들이 뭐 시차를 많이 안 두고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네.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 계약의 규모에서는 시장에 실망을 줬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계약의 여부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하고 저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가 우리 기대에 못 미쳤다 보니 오늘장에서 장중에 급락이 연출됐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은 돌려냈습니다. 2% 수준의 약세인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자리에서 기회일까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시기상조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오늘의 섹터와 종목을 이제 받아볼 시간인데 이렇게 코스피가 5천을 향해 달려갈 때 오히려 좀 잘 못 사겠더라고요, 종목. 사실 오늘 그러니까 종목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좀 이제 종목을 뭘 골라 근데 지금 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뭐가 저평가돼 있는지 시장에 비해서 뭐가 못 갔는지를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종목을 말씀드리겠고 펜오션이에요. 펜오션, 예, 해운사요? 해운사? 해운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좀 덜한 종목인데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서서히 바닥에서 이제 그야말로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 그런 차트가 나오고 있다. 오늘 더군다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이제 작년 그 벌크선 시황은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뭐 하반기 들어서 철광석 물동량이 빠르게 반등을 했고 BDI 같은 경우도 기대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펜오션 같은 경우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 정도 성장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네. 주가는 지금까지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사실 관심이 좀 덜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한 2년 정도는 신규 LNG선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해 가지고 KPX 투자가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의 국면을 지나서 현금이 본격적으로 창출되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요. 뭐 이래서 지금 현금선 장사만 1조 1천억 정도 있는데 결국은 KPX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지금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현금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아직까지 뭐 배당은 좀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구간이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의 가장 큰 매력은 저평가예요. 지금 올해 이제 그 포워드 PER 기준으로 5배, PBR은 0.37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벌크 해운 산업이 전통적인 어떤 산업의 그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원래 좀 있어요.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다른 뭐 아시아의 선사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주가는 분명히 바닥권이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 5,000원을 정해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은 3,7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해운주 받아봤는데 펜오션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세가 좋네요. 6%가량의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목표가 5,000원으로 손절가는 3,700원으로 잡으시면서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화요일 시장까지 상승 마감해 줄 것 같은데요. 새해 들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덕분에 이렇게까지 시장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죠. 자, 수출 효자 하면은 이쪽 섹터도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의 키워드는 화장품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올 한 해 K-뷰티에 대한 성장세도 또 한 번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IT, AI 쪽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 수출 효자품인 화장품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은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K-뷰티, K-화장품 하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요. 이제는 중국에 더해서 미국 안에서도 K-뷰티의 성장성이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K-뷰티가 잘 팔렸던 지역이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수출액이 약 2조 5,800억 원을 지난해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또 한 번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을 시작으로 이제 유럽 그리고 남미까지 훨씬 더 확장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을 시작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었던 그러한 제품들 그리고 브랜드들이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를 거쳐서 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K-뷰티가 정말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K-뷰티의 수출 쪽 데이터 확장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점이죠. 자, 올해 수출 증가율이 또 한 번 높아질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꼽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가장 첫 번째로는 중국의 이 감소폭이 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작년에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올 한 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 경기가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엔터라든지 게임 쪽을 바라볼 때 한한령 이야기 꼭 하잖아요. 이 한한령에 대한 실질적인 해제 효과도 뷰티 쪽에서도 역시나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짚어드렸다시피 미국과 그리고 이제는 더해서 유럽에서 정말로 탄탄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 이제 올 한 해 화장품 수출액의 전망치가 또 떴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아까도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거에 더해서 올 한 해는 또 15%가 또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유럽 쪽은 훨씬 더합니다. 30%나 전년 동기 대비 또 한번 성장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는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오프라인 그리고 이런 온라인 쪽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에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대형 리테일러 안에로도 계속해서 입점을 하는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차는 확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 쪽에서는 예스 아시아 같은 브랜드들이 신규 무역 벤더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져서 미국과 유럽의 탄탄한 기본기가 받쳐져 있고 받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각보다도 더 성장성이 있는 그러한 구역들 바로 중동과 중남미가 되겠습니다. 이 남미와 중동 쪽에서 시장이 굉장히 또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는 역시나 실리콘투가 확실히 각광을 받습니다. 오늘 실리콘투 거의 10% 가까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현지 법인 그리고 물류센터를 갖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가동 효과가 톡톡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말고도 브라질 쪽도 집중을 하는 이유가요. 브라질은 세계 화장품 시장에 굉장한 또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위가 미국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 3위가 유럽이 아니라 브라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이 브라질 쪽으로 열린다면 이 또한 또 수혜를 톡톡히 받아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멕시코 시장도 쉽지 굉장히 또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화장품 수출에 대동맥이 생기는 그런 기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실리콘투 이야기가 나왔으니 실리콘투에 대한 이 기대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 실리콘투를 업종 내 탑픽으로 꼽았던 리포트가 또 발간이 됐는데 목표 주가는 또 63,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4만 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데 과연 2만 원을 추가적으로 뛸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총집합하여 실리콘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수출 쪽에서의 반등 그리고 유럽 수출 쪽도 훨씬 더 가속화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수출의 최대한의 수혜주가 바로 실리콘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SKU가 아직도 미국 안에서 4분의 1에서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 SKU를 통해서 침투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고요. 중동 쪽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요. 그리고 이 실적 같은 부분도 성과급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지만 충분히 또 그를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실적이 4분기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4분기 실적 발표도 함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지역적인 확장성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카테고리 안에서의 확장성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K-뷰티가 처음으로 주목을 받았던 건 기초 제품에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색조로 좀 넘어왔었죠. 확대가 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피 쪽 그리고 이 바디 쪽도 함께 눈여겨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색조 쪽 작년에 무려 102%나 수출 증가율이 보여졌는데 이 부분이 헤어나 바디 쪽으로 고스란히 연결이 될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움직임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대기업 안에서 내놓고 있는 그러한 제품 안에서 헤어나 바디 쪽의 제품률, 인기율이 또 상당합니다. 뭐 퍼펙트 세럼, 머리 쪽이죠. 이런 것들이 또 다 카테고리 안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LG 생활 건강의 닥터그루트 같은 두피 트리트먼트 카테고리 안에서 또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두피 바디 쪽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내내 두발용 제품의 수출액이 또 한번 15.5% 커졌다라고 하니까요. 이 트렌드는 여전히 올 한 해 조금 더 굳건해지겠다라는 부분들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장품 섹터 안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 5가지 골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DYD가 될 수 있겠는데요.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9.44% 그리고 실리콘투는 10% 가까운 상승률 계속해서 유지해 줍니다. 인그루드랩 그리고 APR 역시나 7%, 4% 각각 성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주의 중반쯤이죠. 화요일 시장도 역시나 상승 마감해 줄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화장품 업종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마감까지 3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요. 우리 다녀쌤 불러볼게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 시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그 로봇 섹터들 흥행하면 일단 매도하고 조정 시점을 다시 보자 이런 말씀드렸어요. 오늘 대체거래소 시장에서는 로봇들이 다 강세를 보였다가 9시 10분 이후로 급락 후에 바닥 확인하고 다시 반등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봇 섹터들은 이제 단기 바닥을 확인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로보스타 이 부분을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적자예요. 하지만 이제 LG전자의 로봇 투자 10조 이 부분이 LG전자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늘 가격 변동이 크게 나왔는데 제일 큰 부분들은 이제 로보스타를 봤을 때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 비서 로봇 이 개발을 하는데 일단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자율주행에 대한 로봇 산업이 확장되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로보스타의 실적 개선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부 일정에서 제2차 중장기 투자 전략 회의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컸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일이죠. 정부와 재계가 노란봉투법 회동을 비공개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란봉투법 회의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는 로봇주들은 이제 단기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로봇 시대의 단기적인 이제 어느 정도 고가권 평가, 그리고 숨고르기 들어가는 것,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7만 8천 원, 8만 천 원 선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들 오늘 매도하면서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금융투자 역시도 매도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리면 이제 7만 6천 원까지는 우리가 분할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상황 본다면 이제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8만 천 원에서 일단 바닥권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오후 들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커지는 시점이고 내일 미국 새벽에 미국 시장 역시도 하락 마감한다면 로보스타는 지금 가격대 하지 마시고 내일 동시호가에서 7만 3천 원 밑에, 8만 3천 원 밑에서 매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슈가 시장에 계속해서 이슈가 됐을 때 단기적으로 이제 10만 8천 원 직전 고점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로보스타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만 2천 원부터 1차적으로는 10만 8천 원, 이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가겠고, 결국에 지금 상태에서는 로보스타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주가 상승 탄력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10만 8천 원 돌파한 12만 원을 우리 목표가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로봇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을 때 그때 저가 매수 노려보자 전략으로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흐름 딱 적중했습니다. 로보스타로 다시 한번 시장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6만 9천 원 챙겨보겠습니다. 자, 쌤 오늘의 시장 진단 해볼 텐데요. 확실히 견조한 흐름인 듯합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하고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여기 말씀드렸어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5,000포인트 목전에서는 어느 정도, 사익 매물에 쏟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9시 15분까지 기관과 금융투자 외국인들 집중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1.6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락했던 요인은 바로 미국이 그린란드의 무역 보복 강탈하려고 하죠. 완전히 동네 양아치처럼 일개 대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정치 무력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이거에 나토 회원국들에게도 단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럽연합이 그린란드의 파병 인원을 더 증강하자. 지금 미국에서는 전투기를 보내면서 이 어떤 지리적인 리스크라든가 전쟁에 대한 그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켜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유럽연합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매각했을 경우 이 타격은 결국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동시에 피해를 받을 거다. 이 우려, 즉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 우려가 굉장히 오늘 변동성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도 오늘 변동성을 오늘 단기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미국은 휴장이었죠. 우리나라를 보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면서 오늘 코스피 보면 결국에는 장 초반에 10분 동안에 결국에는 주가가 1.6%, 10분 만에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반등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고점 5,000포인트 돌파할 만한 그러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다시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4,820선에서 지지선을 만들지, 그렇다면 지지선 여기서 대기 매수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유동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4,800에서 4,820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10분 만에 1.6%를 하락시키는 그런 주가 하락이 지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매수 전략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선물과 연계를 한번 매도가 쏟아졌을 때는 가격 변동이 커질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이라면 우리는 오늘 저가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가 부분에서 내일 동시호가부터 철저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어제 우리 투자 미책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코스피는 고점 돌파할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을 결국에 코스피와 키 맞추게 할 거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투자 비중이 3%에서 5%로 확대되면서 오늘 드디어 이제 986포인트대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역시도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연기금의 비중 확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에 1062포인트 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로봇이 쉬면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로 굉장히 빠르게 매수세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당분간은 시장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종목 장세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조드렸고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우리는 2월 초중순까지는 적극적으로, 3월 초중순까지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왜냐하면 3월 말부터 4월 초중순까지는 미국의 소득세 납부권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4월의 미국 지수 변동성뿐만 아니라 코스피 변동성, 코스닥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우리는 현금을 늘려나가는 전략이고, 세금 납부 관련해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라면 결국에 4월 중순 이후로 4월 15일 이후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오늘 역시도 지수의 변동성은 크게 나왔습니다만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1조 2,300억 순매수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공모주 청약권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1조 3,800억 빠져나갔거든요. 하지만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주식형 수익증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12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단기적으로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용융자 역시도 시장의 유동성의 보탬이 되고 있지만, 신용융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신용융자를 일부 털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린란드 이 부분 그린란드를 취하기 위해서 나토 형국들에 대한 관세 보복이 결국에 미국 국채 매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고, 4월 15일 소득세 납부와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큰 이슈는 유럽연합이 단결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쪽으로 갔을 때, 그때는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혼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유동성을 근간으로 했을 때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연설해요. 뭐 뻔할 거예요. 뭐 기후 변화 협약은 사기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 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일 이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확대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원전이라든가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죠. 그럼 지주사라든가 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한번 또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로봇주들에게는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 관련 비공개 회동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수소차 관련해서는 내일 일본 오토모티브 월드 전시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 우리가 보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수소연료전지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 그다음에 로봇 섹터들은 노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략과 진단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다녀쌤의 종목 AS 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전주가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던 가운데 한국전력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자, 한국전력은 우리 수익 87% 가져가는 구간이고요. 오늘 장중에 19%의 강세 보였었네요. 한국전력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이제 63,0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상승했던 이슈는 원전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한국전력 자회사 5개 발전회사를 통폐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비용 절감이 들어오겠죠.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한국전력의 이제 급등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통폐합됐을 때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개선, 이 부분이 한국전력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미들 부담으로 해서 전력 설비를 구축해라 이런 강제 법안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원전이라든가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 욕구는 여전히 강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이 2050년까지는 20조 원의 원전, 해외 원전 수주 이 부분도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국내 정책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앞당기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ISMR 이 부분이 2035년 상용화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전력망이 지금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 66%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역시도 그동안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신고가를 우리가 도전하자라고 했는데 여기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면 63,000원을 지켜준다면 우리 한국전력은 1차로 이제 75,000원으로 올려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0만 원까지도 앞자릿수가 바뀌는 데까지 우리가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63,000원 지켜지는지 그 여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75,000원, 75,000원 넘어갔을 때는 우리 10만 원까지 욕심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이고요. 두산은 현재 구간 3%의 상승 유지되고 있는데 19%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산도 살 자리일까요? 두산 사야 되겠죠. 오늘 이제 80만 원 찍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90만 원대 매물 소화 과정인데 두산은 두 가지 입장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지분 약 9,500억 처분해서 SK 실트론 인수하면서 반도체 수직 계열의 밸류체인을 구축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상태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 필수적인 동박 적층 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생산 능력을 개선시켰다라는 것이
실적 개선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3차 상법 개정 정부 개정안 회의를 한다면 결국에 이거 역시도 두산 지주사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본다면 결국에 시장에서 두산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이 그동안 유입되지 않고 있게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헌법 개정안의 이슈,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두산은 우리가 했던 목표 주가 130만 원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산은 오히려 지금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세 번째 AS 가보겠습니다. 한국 PIM이고요. 최근에 우리 로봇 받아서 수익 정말 많이 봤죠. 98%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밀리던데 오히려 지금 사야 된다 말씀 주셨었죠. 지금 한국 PIM도 동일하실까요? 자, 한국 피아미도 이제 내일 노란목 특법 이슈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74,500원을 지켜주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가 달성하면서 우리가 목표 신고가를 계속해서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74,500원을 이탈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6만 원이고 내일 상황에서라면 우리 74,600원, 76,500원까지를 한번 매수해보자. 왜냐하면 내일 노란봉 특법 이슈가 있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로봇의 소재 부품 쪽에서 부각받는 부분들이 로봇 경량화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 로봇 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PIM은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용 금속 사출 성형 기술을 개발하면서 관절과 센서에 필수품으로 이것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결국에는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 관련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앞둔 이런 시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하고 있다는 것, 협력 관계가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한국 PIM이 잠시적으로 좀 쉴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로봇 핵심 부품 10가지죠. 이 부분이 공급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일은 74,600원에서 76,600원 부분이라면 한번 매수해보고 74,500원을 이탈한다면 61,000원 이하로 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 그래서 목표 주가 14만 원 도전해보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11만 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PIM의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AS 종목인데요. 우리 현대건설 볼게요. 9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우리 수익은 88% 넘어가는데요. 지금은 어떤 자리일까요? 현대건설은 요거는 좀 사야 되는 자리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결국에 더 증가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계 투자가들이 집중 매수 주가로 올려놓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 역시도 같이 매수에 들어온다는 것, 이 부분을 본다면 현대건설 역시도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증권사들이 계획했던 14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건설 추가적으로 AS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동시호가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 오늘의 첫 번째는 원전 살펴볼까요? 원전은 트럼프 말 한마디. 자, 이쪽이 원전주들의 어제와 오늘 상승 모멘텀을 했거든요. 발전소 내놔라. AI 전력 전쟁이 시작됐는데 빅테크 기업들 니들이 알아서 자금 조달해서 전력 설비 가동해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이라든가 ESS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는 방산 이슈까지 같이 있었던 우리 기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한전기술 역시도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왔어요. 그리고 일진타워라든가 그다음에 오르비텍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진엔텍 이런 거 역시도 이제 강세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원전주들은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보다는 여기서 조정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긴 양봉의 평균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지켜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섹터 살펴봤고요. 두 번째 로봇 볼게요. 로봇 같은 경우 오늘 이 부분이에요. 그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기업이 에어버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면서 로봇이 비행기를 만든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달 로봇 뉴비가 아파트와 공장을 누비면서 1000대를 사전 납품할 거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로봇 품주들이죠. 이제 CP 시스템이라든가 시메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강세거든요. KNLC라든가 SB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로봇은 이번 주까지 내일 노란봉투 이슈 요것까지만 보면서 로봇은 비중을 축소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 섹터에 대해서도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우리 다녀쌤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넘어가면서 장이 다가오면서 마감이 다가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로 마감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0일 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엇갈린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보합 부근에서 시초가 형성이 돼서요. 오늘 개장 직후에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었습니다. 4,823포인트까지도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었는데 다시금 9시 한 30분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오늘 2시 반에는 다시 한번 4,935포인트까지 올라와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마감 지수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39%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4,885포인트에서 오늘 13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약세로 전환된 채 오늘장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코스닥은 0.83%의 상승으로 97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늘 1%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확실히 코스피 따라서 키 맞추기의 흐름을 보여주나 싶었으나 오늘 장 막판 들어가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부분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원 20전가량 올라가면서 1,478원 90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의 또 매도 포지션이 아쉬웠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일제히 팔자 보였고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880억 원, 기관이 5,300억 원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현물 시장으로는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현재 코스닥은 외국인들 18억 원의 소폭의 순매수 잡히고요. 기관 또한 오늘 2,800억 원의 매수, 동반 매수 살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선물시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는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3,500억 원가량 이 매도 강도를 줄여낸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 분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에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란히 2%의 약세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프리마켓에서 50만 원도 돌파가 됐었는데요. 결국에 0.2%의 약세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단의 반등이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의 상승,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자, 일제히 다 약세로 오늘장 마감이 됐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 HD현대중공업도 1%의 약세 마감됐고요. 참고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쉬었으나 우주항공주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세 마감됐으나 오늘 원전주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종목들 보실까요? 알테오젠 오늘 장중에 50만 원이 넘어가는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라이센스 관련한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알테오젠이 오늘 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3% 약세로 4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끝이 났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3%대 강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1% 상승 마감됐던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보실까요? HLB가 1% 가까운 상승이었고요. 그 밖에 펩트론 정도가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장 마감 살펴봤는데 오늘은 뭔가 이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13거래일 연속의 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나 싶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5천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코스피,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챙겨봐야 되는지 우리 김정엽 전문가 불러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뭐 장중에 분위기가 여러 번 뒤바뀌면서 좀 긴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어느 쪽으로 돈이 자금들이 흘러가는지 뭐 제대로 파악하시고 여기를 잘 따라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먹거리는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미증시는 움직임이 없어서 이제 뭐 지표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가 뭐 덴마크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독일, 뭐 프랑스 깍그 지수 이런 것들이 좀 급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담감들과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뭐 관세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압박을 하고 유럽 국가 안에서도 지금 뭐 관세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내용들이 개장 초에는 반영이 좀 되면서 시장에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이 시작이 되면서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 뭐 시장의 변수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각보다는 우리 증시의 방어력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의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도 확실히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증시 속의 흐름을 보면은 그 러셀 지수라고 해가지고 중소형주들 위주의 그 종목들로 편입이 되어 있는 중소형 종목들의 지수가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코스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제대로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왔죠. 항상 뭐 좋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눌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쉬어가는 구간 조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우리가 좀 더 포커싱을 맞춰보고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의 흐름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주들도 오늘 강한 변동성을 좀 보였고요. 다만 오늘 지난 금요일처럼 매도 물량들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로봇주가 지금 뭐 대장주들의 종가 마감이라던가 전반적인 추이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끝은 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여전히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항공우주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여기 안에서의 좀 새로운 테마 형성들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이 돈이 굴러가고 그 다음에 업종 간의 순환매는 정해져 있는 몇 개의 업종 안에서 계속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보방 안에서도 새로운 수익 종목들이 이름을 좀 바꿔가면서 좀 잘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의 특징들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제시드리는 종목들까지 잘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다소 부담스럽고 좀 악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계좌는 계속해서 또 수익금이 들어오는 그런 체계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는 어딜까요? 오늘은 어제도 보긴 했지만 현대차를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죠. 시장 안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현대차만 계속해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현대차가 또 요즘에 또 빠르게 올라가니까 또 기분 좋은 움직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대차가 좀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본업 안에서도 이제는 미국에서 관세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못해도 영업이익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겠죠.
매출액이 이제 조금 과거만큼 못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충분히 좀 따라가면서 이런 실적의 개선 효과들은 저는 주가 반영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ES 이후에 지금 뭐 로봇주로서 이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호평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현대차가 거의 뭐 로봇주로 인식이 돼가지고 또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토대로 이제 현대차가 과연 지금 고점일까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펀더멘털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뭐 충분히 나와줄 것이고 지금 이제 로봇주로 이제 최근에 단기 상승이 나왔지만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아니면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률, 과거 대비해서 지금 위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뭐 로봇주로서는 과열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기업들보다도 더 좋은 기술력과 또 아틀라스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또 이제 미래 성장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겨놓고 있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 쪽이랑 또 회동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 안에서도 더 깊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도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계속해서 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그 50만 원 선 돌파 혹은 이제 터치가 나왔죠. 지금 기술 심리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딱딱 떨어지는 가격 안에서는 일부 뭐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은 나올 수 있어도 현대차가 지금 추세를 아래쪽으로 꺾어서 내려가기에는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해보시고요. 현대차가 이제 뭐 음봉이 나올 때는 로봇주들이 또 같이 매도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5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주들은 또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지금 변동성이 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저평가 기업들 잘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했던 것처럼 뭐 뉴로메카라던가 나우 로보틱스처럼 또 부각받고 한 번에 튀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같이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 특징 섹터 안에서 항공우주 테마가 여전히 좀 강세 위치로 올라섰고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백전불패 방송을 통해서 우리 상당히 많은 또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같이 봤었던 컨택이 오늘 또 상한가 터치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또 특징주로 컨택이라는 종목이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 미국 상무부 상무부에서 우주 상업실 간담회에 참석한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항공우주 쪽 분야가 굉장히 좀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뭐 항공우주 산업 관련해가지고 협력이 또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본격화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다시 한번 또 불을 좀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 X 상장이라는 올해 기대되는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항공우주 산업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항공우주 산업들은 지금 뭐 이제 안보 쪽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통신 쪽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분야들이 확실히 좀 잡혀있는 상황인과 동시에 너무 미래 기술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마로 시작을 한 것 같지만, 지금은 가치 성장이 같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컨택도 이슈를 받으면서 또 급등 사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우리 뭐 같이 봤었던 뭐 이제 HVM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스타트를 다시 한번 신고가로 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마와 그다음에 섹터의 강세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덜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다음 종목들 하나씩 노려가면서 또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제시드렸던 컨택처럼 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슐랭 아침마다 이제 정보방 안에서 시황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시황 방송할 때마다
미증시 안에서 맨날 체크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제 로켓랩이라는 기업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흔들리는 그림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지금 로켓랩의 움직이는 추이를 보면은 불과 전거래 일정까지만 해도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미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항공우주 쪽 안에서는 뭐 흐름이 좋고 신고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고 기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을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컨택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특징주로 제대로 불이 붙은 항공우주 종목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컨택 되겠습니다. 뭐 AS 겸 오늘의 특징주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앞으로 이 정보방 안에서 또 추가적인 종목들 많이 주실 테니까 들어오셔서 수익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AS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분위기가 참 좋았죠. 지난해 5월에 300%의 수익을 노려보자 말씀 주셨던 종목이었는데 어느새 27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AS 해볼까요? 네, 뭐 AS의 결론은 300%까지 힘을 내자가 이제 일단은 결론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아직은 1년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 사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그 300%의 목표 수익률을 저는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불어오는 뉴스와 이슈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300%가 달성이 돼도 수익률을 좀 더 그러니까 최종 목표의 수익률을 상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난 10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중소형 원전주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많이 나오고 뭐 상당히 좀 액션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우리 원전주는 지금 미국이랑 협력을 하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설계 기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발전소를 짓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협력 관계로 이어지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원전 그 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또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앞으로 이제 원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또 그 기반으로 하는 그 에너지 원천이 또 원전에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이고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좀 정책적인 이슈가 좀 아쉬웠거든요. 이제 민주당 쪽 안에서는 탈원전을 주장해 오다 보니까 원전 쪽에 지금 뭐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좀 안 해줬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탈원전의 기조는 충분히 해석이 됐고 이제는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원전 쪽으로 돌려서 이제 뭐 원전을 뭐 늘린다라던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들이 나오니까 정책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도 이제는 호재로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업고 간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목표 수익률 300%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새로운 신고가 랠리를 더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중요한 거는 중소형 원전주들이 또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뭐 제시하는 종목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원전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해드리고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전주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쓴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죠.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까지 또 기대를 해보시면서 원전주를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다시 한번 좀 릴레이트 재평가를 할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로 우리 두둑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00%의 수익을 노려보자 말씀 주신 만큼 우리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AP위성 되겠습니다. AP위성은 오늘 장중에 25%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네, 지금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급등을 잘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양봉이 잘 지켜지고 있죠. AP위성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시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컨택이라는 종목의 특징주를 보면서 항공우주 쪽의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 좀 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새로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클래식한 항공 우주 종목들, 그다음에 요즘에 또 방산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더해지다 보니까 모멘텀은 계속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큰 이탈 없이 오른쪽으로 그냥 횡보를 하다가 오늘 급등을 그대로 좀 해버렸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로켓랩,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종목들 분위기 보면서 우리가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노려볼 만한 이유는 오늘 AP 위성의 급등이 좀 증명을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뭐 충분히 달성이 됐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뭐 충분히 달성이 됐고, 하지만 뭐 지금 뭐 위치도 상당히 공격적이고 오늘 양봉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고, 오늘 만들어 놨었던 뭐 18,930원 정고점 돌파까지 목표로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8일에 주셨던 AP 위성이었는데 단숨에 30% 가까운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추가적인 전략은 이 안에서, 정보방 안에서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카드를 빠르게 공개해봐야 되겠네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의 주제가 뭐 확실히 그냥 제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공 우주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원전 쪽의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덜 올라간 종목들 안에서, 그 다음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안에서 두 가지 사업 분야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뭐 지금 이제 스타트를 좀 끊긴 했는데, 앞으로 또 강세가 폭발적으로 더 터져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 공략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우주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여전히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우주 협력 강화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AP 위성처럼 또 덜 부각된 종목들은 더 강하게 하루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죠. 제대로 된 섹터를 공략을 했었을 때 그 안에서의 순환매만 잘 노려도 우리가 로봇주에서 이어갔었던 것처럼 지속적인 강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 쪽 안에서도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은 말씀드렸던 항공우주 쪽 안에서 좀 덜 오른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덜 오른 종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가 지금 항공우주 분야 안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부터 항공우주 테마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 이제 AP 위성과 함께 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 아니면 뭐 자회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 기업이 과거부터 이제 원전 이슈로도 같이 엮였었던 종목이죠. 오늘 스타트를 끊기 시작한 이슈도 저는 이 분야에서 모멘텀이 같이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그렇고 원전 설비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뭐 흐름이 상당히 공격적이죠.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윗꼬리들, 그다음에 지금은 이 윗꼬리를 몸통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메인 매물대를 모두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정보방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매수하시면서 다음 수익 종목을 AS 해드릴 때는 또 같이 웃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수익 정말 잘 주고 계신데요. 우주항공으로도 오늘 수익 많이 났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우리 히든카드는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주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과 함께 가격 전략 꼼꼼하게 안내되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강세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엽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감 100점 불패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